죄송합니다. 너무 역사적이야. 이들이 싫다고 하니까. 근데 당시에 야당이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 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. 깃발마다 웃겨 센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. 앞서서 나가니 삼자여 따르라. 강기정 의원,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광주의 3선 의원입니다. 사실상 제일 다선 의원이죠. 광주에서는. 그렇죠? 뭐 운 거는 뭐 사실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겠죠, 진짜. 네, 저 장면을 보면서 예. 뒤에 노래를 부르셨잖아요. 예. 입을 위한 행진곡 부르셨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뭔가 애국적인 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이건 뭐지?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. 차라리 저 타이밍에서 애국가 부르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물론 저렇게 필리버스터하고 눈물 흘리는 게 몸싸움보다는 100배 낫습니다.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 날리던 국회의원들보다는 훨씬 나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신세 한탄까지 여기서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은 테러 방지법인데 결국은 이게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. 테러 방지법을 내놓은 사람들은 테러를 방지하자라는 프레임 좋잖아요.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. 그걸 보면서 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책 보면 이제 깨기 어려운 어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옛날에 미국의 공화당이 텍스 릴리프, 그러니까 세금에서부터 감면해주겠다라고 계속 외치니까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부자들에게서 감세해주겠다는 건데 그걸 계속 외치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그게 텍스 릴리프 안 좋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잖아요. 세금에서 감면해준다는 거 좋은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이것도 테러 방지 이 자체가 좋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는데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경위 폭행하고 이런 사건까지 있었고 참 문제가 좀 많았죠.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그만두게 된 마당에 여기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신세 한탄 플러스 눈물까지 하셨는데 뭐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. 저는 그 강기정 의원이 저렇게 노래 부르고 그 눈물 흘리는 장면 보고 저는 좀 짠한 그런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. 심정을 느꼈는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중에 하나가 강기정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왜 그렇게 했냐면 1차 그 정량직 평가에 의한 하위 20% 본인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. 그리고 반발도 지금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가 정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본인이 3선이기 때문에 그 지금 프로세서도 아니라는 거죠. 아닌데 갑자기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의지에 의해서 총선기획단장인 정장선 의원이 전략공천위원회에다가 이 양반은 이 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과연 전략공천위원회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직까지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당대표의 뜻이니까 이제 공천 배제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죠. 근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. 어제 사실 김종인 대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강주에 가서 방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. 강주 가서 햇볕 정책에 대한 업그레이드, 제2의 DJ 이런 이야기도 다 했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적 쇄신이거든요. 사람이 바뀌었다.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2분이 계신데 강주에 그중에 지금 강기정 의원이 1분이지 않습니까? 그중에 다선 의원이고 그래서 아마 강기정 의원이 타깃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충격요법도 있고 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운동권의 대표 또 하나는 친노의 또 주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강기정 의원을 전격적으로 배제를 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친노 운동권 정당에서 변화된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종인 대표의 그런 의지가 문제는 어떻게 해석되면 엿장수 마음대로의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강기정 의원과 비슷한 그룹에 있는 소위 운동권 출신 86 그룹들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나도 제2, 제3의
강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대표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설득력을 가지느냐는 예. 그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죠. 근데 궁금한 게 대표 마음대로 한 건지 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홍일학 의원이요. 오늘 아침에 저랑 인터뷰했어요. 네.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대구시니까 네. 홍일학 의원 어쩐지 굉장히 눈초리가 막 불이 나오셔가지고 모르겠지 안 보니까 대구셔. 네. 근데 홍일학 의원 굉장히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? 홍일학 의원 컷오프? 같은 경우는 예? 컷오프가 된 겁니다. 이거 글쎄요. 강기정 의원은 좀 그러니까 다르죠. 김종인 대표는 굉장히 경로했다. 그럼 김종인 대표가 엿장수만 문희상 의원이 컷오프 당한 것도 경로했다. 그러면은 왜 인재 경로를 하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. 약간 이거 작년 12월 때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. 예. 어느 정도 대표가 됐을 때는 보고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컷오프 대상이고 어떻게 정리될 건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대로라면 전혀 모르고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. 뒤늦게 알아서 왜 홍 의원을 뺐느냐, 왜 문 의원을 전 비대위원장을 뺐느냐 경로했다라는데 조금 약간의 쇼맨십이 아닌가. 몰랐다면 또 대표회에서 아니 진짜 그 발표도 연기하고 그랬는데 아니, 그때 근데 경로해야 그게 되는 거 저는 아닌가? 맞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정확한 지시를 모릅니다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그때 이 평가 명단을 지금 그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열 수 있는 키를 글쎄요. 나눠 가졌다는 예.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완벽하게 밀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거죠. 물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의 아니, 말이 과연 헐리우드 액션인지 아닌지는 좀 더 나중에 판명은 나겠지만 예. 좋은 교수하고 저 김종인 대표하고 만났잖아요. 예. 만나가지고 이제 키해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네. 열어가지고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 날 발표한다 그랬었나요? 네. 근데 하루 연기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 이게 다 돈 거 아닙니까? 예, 예. 그러면은 어쨌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지 않냐 이거죠. 제 얘기는. 하루 정도 말미가 네? 있으니까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. 아니 다 저거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화나네. 이거는 아니지 않냐는 그러니까 거죠.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강기정 의원을 지금 배제하는 것도 좀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공천이냐 사천이 아니냐 전략공천위원회에 있어서 한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반발이 지금 되는데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지만 악수가 될 여지도 사실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보기 차원에서 빼고 하는 건데 이게 당내에서 많은 수의 의원들이 반발한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결국- 이제 예, 어제 강기정 의원 저 눈물 흘리는 장면 보면서 SNS는 벌써 네티즌들이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. 강기정 목사님 이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홀리버스터다. 뭐 이런 국회의 신데렐라 그래서 국데렐라 뭐 이러면 정말 재밌는 용어까지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리해고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. 정리해고죠.